이 흰개미 무리에는 현재 알 2만 개와 유충 40만 마리가 있어 매일 성충 흰개미 10,000마리가 생겨납니다. 밤이 되면 밖에서 쓰레기를 회수해오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뮤엘레리 흰개미들은 해가 있을 때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같은 작업은 흰개미 집에서 반경 30m 이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흰개미 종대들은 주로 일개미들로 구성되어 있고 몇몇 전략상의 거점에서 작은 병정개미들이 일개미들을 지휘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죽은 잎사귀 위에 머리를 부딪혀 위험을 알립니다. 종대가 조금씩 전진을 하면서 여러 갈래로 나눠져 최대한 넓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드디어 청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뮤엘레리 흰개미들은 땅 위에 떨어진 죽은 잎들만 먹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살아있는 잎들은 절대 손대지 않죠. 남은 잎들을 둥글게 자른 뒤 집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생화학 처리를 합니다. 흰개미 집은 자크의 사냥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이곳을 지나갑니다. 자크는 또 다른 종류의 흰개미 나슈티 흰개미들이 사는 작은 개미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흰개미들은 길이가 최대 3mm밖에 안 될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이들도 역시 청소도사들이지만 주로 죽거나 썩은 나무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나슈티 병정개미들은 아주 특이합니다. 주둥이도 없습니다. 머리에는 거대한 독샘밖에 없고 적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산을 내뿜습니다. 자크는 흰개미들의 적이 아니지만 누가 밑에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이 흰개미 집을 지킬까요? 자크는 아무것도 못 느끼지만 이 흰개미 집안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갑자기 여러 지역이 무너졌습니다. 흰개미들은 본능적으로 복구 작업에 들어갑니다. 개미집이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입구를 막아야 합니다. 여기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있는 뮤엘레리 흰개미 집에서는 죽은 잎을 자르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흰개미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리가 3개의 거대한 버섯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갓의 한가운데가 우둘두툴한 돌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버섯들은 다른 종류의 나뭇잎을 먹는 아칸토 흰개미들의 땅속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길이 6mm의 큰 회색 머리를 가진 일개미들은 뮤엘레리 흰개미들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또한 병정개미들은 3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기보다 조금 큰 작은 병정개미들이 있고 중간 크기의 병정개미들이 있으며 하트 모양의 머리가 몸통보다 2배나 더 무거운 큰 병정개미들이 있습니다. 보통 흰개미들은 다른 종들과 서로 피합니다.
모두가 먹이를 구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가 우연히 뮤엘레리 일개미 한 마리가 아칸토 병정개미를 만났습니다. 즉시 작은 병정개미들이 북을 쳐서 위험을 알립니다. 일개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아칸토 병정개미들의 공격을 받은 뮤엘레리 일개미는 구제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각각의 개미들이 급하게 움직입니다. 나슈티 흰개미들은 집을 수리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로 벤 나무 조각들을 쌓고 그 다음엔 배끝으로 시멘트를 놓습니다. 집수리가 매우 급합니다. 거대한 크레마토 개미집이 여기서 위로 15m 떨어진 곳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미들은 나무 안에서만 삽니다. 한 마리가 균열이 생긴 부분을 발견해서 나머지 개미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시간 동안 열심히 먹이를 구하는 일을 한 뒤 뮤엘레리 일개미들은 둥글게 자른 나뭇잎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적당한 무게만큼만 지고 가지만 지나치게 무거운 양을 싣고 가는 개미들도 항상 있습니다. 이 둥글게 잘린 나뭇잎들은 개미집 안에 특별한 곳에 저장됩니다. 이 흰개미 집에는 나뭇잎 저장고가 100개가 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슈티 개미 집은 거의 다 복구가 됐습니다. 잘린 부분이 아직 평평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잘린 부분은 버려졌고 구멍들은 이제 완전히 막혔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뮤엘레리 여왕개미는 밤낮으로 계속해서 알을 낳습니다. 배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생식기로 알을 내보냅니다. 작은 일개미 무리는 여왕개미 주위에서 바삐 움직이며 여왕개미의 몸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을 낳으면 바로 알을 운반합니다. 작은 일개미들은 여왕개미에게 입으로 계속 음식을 제공합니다. 3초마다 알 1개 정도씩을 낳아 매일 3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 여왕개미는 20년 동안 1억 5천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알은 여왕개미 방의 바로 옆방에 저장됩니다. 위층에는 마른 잎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 나뭇잎들은 일개미들의 침으로 생화학 처리가 됩니다. 침은 기생충들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 나뭇잎들을 살균하는 역할을 하죠. 이 재활용 공장에는 2개의 나뭇잎 저장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른 나뭇잎 저장고고 하나는 젖은 나뭇잎 저장고입니다. 숙성이 된 후 일개미들은 젖은 나뭇잎을 먹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공장 가동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화학작용이 가장 활발해지기 때문이죠. 곰팡이 퇴비더미 안에서 마지막 숙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퇴비더미들은 지름 10cm, 두께 3cm의 스위스산 치즈처럼 구멍이 뚫린 케이크 모양입니다. 이 젖은 나뭇잎들은 흰개미들의 뱃속에 들어간 다음 쇠똥 형태로 변해서 퇴비더미 위에 쌓입니다. 그러면 이 퇴비더미들 위에 지름 0.5cm의 아주 작은 곰팡이들이 여기저기 자랍니다. 퇴비더미 안에서 곰팡이는 가는 섬유를 만들어냅니다. 식물성 섬유를 먹고 자라는 이 가는 균사는 흰개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물성 섬유를 설탕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퇴비더미 아래쪽으로 갈수록 설탕이 더 많아집니다. 퇴비더미의 아랫부분은 일개미들의 설탕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개미들은 이 설탕을 먹은 뒤 입안으로 되올려 병정개미와 유충, 왕개미, 여왕개미의 입에 넣어줍니다. 몇몇 퇴비더미들은 유충 보관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상한 대로 일개미 유충들이 가장 많습니다. 유충이 성충으로 변하는 데는 약 2주가 걸립니다. 부화한 유충들은 4번의 탈피를 겪은 뒤 성충으로 변합니다. 탈피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몸의 기관들이 형성되죠. 작은 병정개미 유충들과 큰 병정개미 유충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차 왕개미와 여왕개미가 될 유충들도 있습니다. 일개미와 병정개미와는 달리 이들은 성충이 되면 성이 구분됩니다. 이 유충들의 가슴 부분에는 벌써부터 날개가 나와 있습니다. 2월이 되면 이 날개를 가지고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자신의 무리를 형성할 것입니다.
유충 보관실은 작은 일개미들이 관리하고 유지합니다. 자크는 1년에 두세 번 이 흰개미 집을 찾습니다. 흰개미들은 다리 둘째 마디에 있는 기관 덕분에 주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크가 올 때마다 이곳은 초긴장 상태가 되죠. 그가 흙을 파헤치는 일은 금세 끝납니다. 그는 단지 흰개미 집 안에 나무 열매 10여 개를 넣어두고 싶어할 뿐입니다. 흰개미 집안의 기온이 서늘해 열매를 보관하기 좋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곳은 흰개미 침으로 살균이 돼 박테리아가 없습니다. 또한 흰개미들은 열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크 집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몇 주일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자크가 망가뜨린 집을 수리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큰 병정개미들의 보호를 받는 일개미들은 바깥에서처럼 안에서도 일을 합니다. 뮤엘레리 흰개미 집에서는 침으로 젖은 흙덩어리들을 쌓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흙이 마르면서 매우 딱딱하게 굳습니다. 바깥에서 큰 병정개미들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화가 난 이유는 단지 저녁의 미풍 때문에 더듬이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다음 날 밤, 이상한 동물 한 마리가 주변을 서성입니다. 사양 냄새를 맡고 나슈티 흰개미 집으로 향합니다. 비늘로 덮여 있고 뾰족한 코를 갖고 있는 이 동물은 나슈티와 같이 나무를 먹는 작은 흰개미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천산갑은 30분 만에 축구공만한 개미집을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무서운 발톱으로 벽을 파헤치고 끈적이는 침이 가득한 혀로 길을 틀 수 있습니다. 미식가인 이 천산갑은 흰개미 집 안에서 유충들이 저장된 장소를 찾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자크가 지나가는 바람에 흰개미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유충보관실이 무덤과 같이 변했습니다. 성충 흰개미들은 이곳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특히 신경이 날카로운 많은 병정개미들이 개미집 밖의 벽 위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30m 떨어진 곳의 크레마토 개미집에서 이곳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정찰병 개미들이 이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들은 즉시 집으로 방향을 돌려 원병을 요청합니다. 10분 뒤 무시무시한 개미떼가 무너진 개미집으로 향합니다. 유충 보관실에서는 유충 잡아먹기가 한창입니다. 유충은 단백질이 풍부해 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크레마토 개미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슈티 일개미들을 만나면 배끝에 있는 독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일개미들이 끈질기게 저항합니다. 적의 다리를 주둥이 사이에 넣고 꼼짝 못하게 만든 뒤 죽을 때까지 꽉 물고 있습니다. 일개미가 이렇게 끈질기게 달라붙어 독침을 쏠 수조차 없게 됩니다. 밖에서는 유충들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흰개미들은 개미집 중심에 있는 여왕개미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몇몇 일개미들은 여왕개미에게 입으로 먹이를 주지만 대부분의 일개미들은 무리의 생존 유지를 위해 전념합니다. 여왕개미 주위에 있는 통로들을 가능한 빨리 막아야 합니다. 다른 개미들을 아무리 많이 잃더라도 왕개미와 여왕개미가 살아있는 한은 무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개미 한 마리가 여왕개미 방으로 들어오자 바로 병정개미들이 공격합니다. 여왕개미의 독침 세례를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다행히 병사들이 대거 몰려오기 전에 통로를 막았습니다. 개미집 밖에서 병정개미들은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한 개미가 병정개미들의 더듬이를 건드리면 이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산을 내뿜습니다. 효과는 금세 나타납니다. 산을 맞은 개미는 멀리 떨어져서 얼굴을 씻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미 세포 조직이 손상됐습니다. 산이 온몸으로 퍼지면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장마철에는 많은 곤충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글에서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이런 곤충들을 잡아먹는 동물들도 더 많아집니다. 병정개미 2~3천만 마리를 이끄는 엄청난 마그난 개미 무리들도 장마철이 되면 열심히 먹이 사냥에 나섭니다. 뮤엘레리 흰개미집 한가운데에서는 장차 왕개미와 여왕개미가 될 개미들이 거의 다 자랐습니다. 몇 주 뒤에 이들은 날아가서 새로운 흰개미집을 만들 것입니다. 이들은 겹눈 2개와 흰 혼눈 2개를 갖고 있어 흰개미집 밖으로 이동할 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개미와 병정개미들과는 달리 이들은 생식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슴에 달려있는 4개의 큰 날개로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파기 좋게 주둥이가 단단하고 뾰족합니다. 이 날개 달린 개미들은 일개미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일개미들은 여왕개미에게 하는 것처럼 이들의 몸을 열심히 씻어줍니다. 그리고 입으로 먹이를 되올려줍니다. 일주일 뒤 마그난 개미떼가 밤비리 개울을 지나 흰개미 집으로 향합니다. 밤이 되자 나슈티 흰개미들이 나뭇가지 안의 개미집을 떠나 먹을 것을 찾으러 내려옵니다. 이들은 움직일 때 병정개미들의 철저한 감시를 받습니다. 길은 그리 멀지 않으며 똑바로 가기만 하면 되죠. 개미집 오른쪽에 있는 칡줄기가 개미 식당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이곳은 최상의 개미 식당입니다. 아프리카산 호두나무인 오쿰의 줄기가 3년 동안 계속된 열대지방의 비로 알맞게 썩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뭇가지의 섬유가 부드럽고 통로가 많아 줄기 안으로 들어가기 좋습니다. 뮤엘레리 흰개미들과는 달리 나슈티 개미들은 식물성 섬유를 먹는데 버섯 퇴비 더미가 필요 없습니다. 소화기관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이죠. 오늘 저녁 12시경에 엄청난 마그난 개미 무리가 뮤엘레리 흰개미집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나타났습니다. 뮤엘레리 흰개미들은 먹이를 구하느라 바쁩니다. 낮에 비가 왔기 때문에 많은 일개미들이 이곳에 멈춰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작은 병정개미도 위험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마그난 정찰병개미 10여 마리가 흰개미 집으로 가면 곧 전쟁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일개미들이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등하지 않은 전투입니다. 마그난 개미 한 마리를 제어하는데 4마리에서 6마리의 일개미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쪽이 이긴다는 법칙대로 흰개미들이 우세합니다. 생각과는 달리 도우러 오는 흰개미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전투 현장에서의 손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전투 현장에서 몇몇 마그난 정찰병들이 자신의 무리들에게 먹이가 있음을 알립니다. 육식성인 마그난 개미들이 점점 많이 몰려듭니다. 대단한 주둥이를 가진 이 개미들은 매우 빠르고 공격적입니다. 흰개미 진영은 집단 탈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흰개미 전투병들이 하나씩 마그난 진영으로 끌려가 전쟁터에는 흰개미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흰개미들 거의 모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몇 입구들을 서둘러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마그난들은 이미 입구가 아직 열려있는 흰개미집 앞에 있습니다. 큰 병정개미들이 산이 묻어있는 주둥이로 입구를 지키고 있어 몸집이 아주 큰 마그난들도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는 모든 흰개미들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일개미들은 적의 침입에 대비해 일부 통로들을 막고 있습니다. 흰개미 집 앞에는 마그난들이 꾸준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큰 병정개미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면에 입구 한 곳이 습격당했습니다. 습격당한 곳은 유충으로 꽉 찬 버섯 퇴비더미 바로 옆입니다. 흰개미들은 즉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흰개미집 앞의 방어가 너무 약해져 이미 마그난 개미 10여 마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전투에서 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큰 병정개미들은 통로 중심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여왕개미가 이동하려고 시도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몸집이 너무 커져 통과할 수 있는 입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알들은 안전한 곳으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일개미와 유충들의 대열을 따라 흰개미 집에서 가장 깊숙한 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왕개미 방에서 약 10cm 떨어진 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각각의 통로를 몇몇 큰 병정개미들의 머리로 막았습니다. 마그난 개미들은 이들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마그난들은 흰개미 집을 심각할 정도로 위협하지는 못합니다. 입구들이 빨리 봉쇄됐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마그난 개미들은 차례로 죽게 됩니다. 이 흰개미 집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강한 소나기가 와도 개미집 내부의 일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차 왕개미와 여왕개미가 될 이들은 뭔가를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비가 적당히 오는 밤을 기다리고 있다가 집 밖으로 이주를 합니다. 흙이 너무 습하지도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이 바로 D-Day입니다. 흰개미집은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날개 달린 흰개미들은 모두 일개미들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입구로 향합니다. 몇 분 뒤 이들은 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새로운 무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곤충을 좋아하는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기 십상입니다. 여왕개미들이 하나씩 바깥으로 나갑니다. 날아가기 전에 이렇게 집안을 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뮤엘레리 흰개미들의 비행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흰개미 집에서 겨우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착륙합니다. 이 흰개미 대부분이 두꺼비가 옆에 있는 성 주위에서 뛰어놉니다. 그런데 이 두꺼비는 기름지고 잡아먹기 쉬운 이 흰개미들을 몹시 좋아합니다.
이 날개 달린 흰개미들은 이 같은 포식자들을 피할 어떤 기술도 없습니다. 단지 이해심이 넓은 상대를 만나는 것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잠깐 걸은 뒤에 암개미들은 날개를 벌리면서 대기 중에 여성 페로몬을 내뿜습니다. 그리고 수개미가 찾아오길 기다립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교미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수개미가 더듬이로 암개미의 엉덩이를 건드리자마자 암개미들은 걷기 시작합니다. 어쩌다 수개미가 어루만져주지 않으면 암개미는 바로 멈춰섭니다. (5분) 뒤 암개미는 갑자기 멈춰서 날개 밑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날개가 바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 날개는 형성되는데 몇 달이나 걸렸지만 겨우 몇 분 동안 20m 정도를 날아가는 데 쓰인 것이 전부입니다. 곧 이 개미 한 쌍은 다시 출발합니다. (5분) 뒤에 이번에는 수개미가 멈춰섭니다. 쉽게 날개가 떼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결국 떨어졌습니다. 암개미는 수개미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떠납니다. 이 개미 한 쌍이 바깥에서 산책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암개미는 앞으로 지낼 집터를 찾았습니다. 이 개미 한 쌍은 작은 구멍을 팝니다. 이 구멍 안에서 알을 낳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일개미가 태어나야만 집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포식자가 이들을 쫓아내거나 코끼리가 이곳을 지나가지만 않는다면 이 구멍은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해 거대한 성을 짓고 서로 사랑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낳는 동화 같은 이야기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